안녕하세요. 크루즈 여행가로 맥입니다. 자, 네 번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자, 아직 시간이 제가 평소 일어나는 시간 6시보다 이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한 15분 정도 더 먼저 일어나서 먼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일출 시간이 더 빨라요. 네, 여기가 시간대 계속 동쪽으로 가고 있는데 시간대는 계속 시드니 시간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주 밤이 아니죠. 네, 웬만하면 제가 어두울 때 시작해서 한 요맘때쯤 해 뜰 때쯤 해서 모닝 브리핑을 마치는데 조금 더 부지런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바누아투까지는 시간대가 계속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부지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날,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기항지 뉴칼레도니아의 리프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리프는 제가 5년 전에 왔었죠. 언제 왔느냐? 태평양 횡단을 하고 와서 시드니에서 이제 다시 배를 타고 남태평양 또 섬들을 여행하는 크루즈를 탔었어요. 여기 이제 드디어 육지가 보인다. 와, 육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삐군과 같이 왔었어요. 자주 등장하는 삐군. 와서 뭘 할지 몰랐어요. 솔직히 정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내렸죠. 내렸는데 뭐 사람들 말로는 뭐 되게 스노클링 하기 좋은 포인트가 있다. 그래서 먼저 그쪽으로 갔죠. 그곳이 진액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진액베이 쪽 갔는데 그 스노클링 하는데 도착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약간 절벽 같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이제 입장료도 받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기다리다 지쳐서 다른 곳으로 스노클링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터틀베이인가 아무튼 어딘가 어디서 스노클링을 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귀뚜라미 우는 소리 들리세요? 귀뚜라미가 있더라고요 여기. 그러다가 사람 지나가면 조용해집니다. 나는 사람이 아닌가 보네. 그리고 나서 그러고도 시간이 남아서 그 근처에 또 어디 동굴이 있었어요. 지하 동굴 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거기서 민물이 있어요. 동굴 안에. 거기서 수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배로 돌아왔죠. 그래서 오늘은 어디를 갈 거냐? 일단 먼저 진액베이를 갈 겁니다. 진액을. 그래서 스노클링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내려야 되죠. 배에서. 왜? 줄 안 쓰고 빨리 하려면. 날씨가 뭐 지금 배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바람이 불어서 그럴지 모르지만 뭐 더운 날씨는 아닙니다. 바람이 불면 한 체감온도 한 20도 정도? 근데 뭐 하늘 보니까 구름은 많지만 그래도 비 올 날씨는 아니라서 아마도 햇빛이 비치면 그나마 스노클링 하기에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도착하는 시간은 9시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 아마 더워지겠죠. 자, 근데 먼저 내려야 되는데 여기는 텐더보트를 타야 된다는 거죠. 항구가 없어요. 마땅한 항구가. 그래서 배가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최대한 가서 배를 딱 거기다가 바다 위에 정박하고 거기서 이제 텐더보트로 육지로 가야 됩니다. 자, 이 텐더보트를 타려면
또 텐더 티켓을 받아야 돼요. 그게 되게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이번처럼 뭐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탔어요. 여기가 2,000명 정도 정원인데 한 1,500명 정도 탄 것 같거든요. 꽤 많이 탔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약간 번잡합니다. 어제 공연장에서도 보셨다시피 한 타임 공연하는 거면 그냥 공연장에 꽉 차요. 그냥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텐더 티켓에 대한 전쟁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텐더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누르 이전 골드 등급 이상이면은 그냥 선상 카드에 다 써 있거든요. 그거 보여주면 패스입니다. 그냥 굳이 그런 전쟁은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내려가서 저는 하선을 할 것이고, 바로 진액베이로 가서 스노클링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게 있으면 하고, 아니면은 최대한 빨리 들어오려고 합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 기억에 뭐 별거 없었어요. 한 출항은 8시인데 마지막 텐더보트가 8시까지 타면 되거든요. 밤 8시, 오후 8시. 근데 그때는 이미 해가 떨어져 있을 거고, 야경이 볼 게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 같고, 뭐 별거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서클 장비나 이런 거 다 가져가서 최대한 빨리 서클을 하고 돌아올 계획입니다. 자, 오늘 이제 텐더보트를 탄다 그랬죠. 자, 이쪽 뉴칼레도니아, 역시 여기도 발견한 게 물론 원주민이 있었죠. 이 태평양 섬들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저희가 뭐 자연적으로 나눈 것도 아니고 억지로 거의 나눈 것 같긴 해요. 제가 보니까 어떻게 나눠져 있느냐, 이제 크게 하와이를 기준으로 쭉 직선으로 내립니다. 선을 하나 딱 그어요. 그리고 나서 왼쪽 부분 있죠, 왼쪽. 그쪽을 다시 절반 정도로 나눠요. 그래서 왼쪽 위 하와이 왼쪽, 그 큰 지역을 미크로네시아라고도 하죠. 마이크로네시아. 그리고 그 아래쪽, 그쪽을 멜라네시아. 그리고 하와이부터 해서 프렌치 폴리네시아 있는 그쪽 오른쪽 다, 이쪽을 폴리네시아라고 합니다. 그 왜 이렇게 나눴나 알아보니 그런 거더라고요. 마이크로네시아는 섬들이 다 작아요. 작은 섬들이 있다는 뜻으로 마이크로네시아. 폴리네시아는 섬들이 좀 커요. 하와이도 좀 크잖아요. 프렌치 폴리네시아도 작진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쪽은 폴리네시아. 그리고 멜라네시아는 약간 그 아시아 계통의 영향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약간 원주민들이 약간 검은색 톤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피지 사람들도 그렇고 여기 바누아투도 그렇고 약간 피부색이 검어요. 멜라닌 색소 뭐 멜라네시아. 그렇게 나눴다고 하는데 문화권도 조금씩 다 다르다고 합니다. 되게 신기한 거는 폴리네시아는 예전에 국선장이 이쪽 다녔을 거 아니에요. 물론 뉴칼레도니아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선장이 발견을 했어요. 국선장이 누구 한 명을 데리고 다녔나 봐요. 통역 때문에. 근데 이 수천 킬로 막 떨어져 있는 이 섬들이 말이 다 통한다는 거예요. 되게 놀랍게도. 와, 그 국선장이 다닌 게 1,700년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만 해도 증기선 같은 거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다 카누라든지 도치라든지 그런 거 이용해서
이주 원주민들은 다녔을 거란 말이에요. 어업을 하고. 야, 근데 그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 사람들끼리도 말이 통한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폴리네시아 쪽은 진짜 해양민, 여기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해양민족들. 네, 바다가 더 편한 그런 해양민족들이죠. 어떻게 알고 옛날에. 참 대단하죠. 이 넓은 바다에서 그 태평양 한가운데 네, 섬들이 몇 개 없잖아요. 많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지도상이니까 하와이 빼고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다음 사이판 이런 데 잘 보입니까? 네, 근데 그런 배를 타고 다니면서 봤다는 게 되게 신기합니다, 진짜. 네, 그러면서 교류를 했다는 게, 그런 문화를 정착했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그렇고 결국 국선장이 발견을 했어요. 네. 자, 여기가 뉴 칼레도니아란 말이죠. 칼레도니아. 이 칼레도니아란 말이 로마 시대 때 불렸대요. 어디를? 스코틀랜드를 칼레도니아라고 했대요. 근데 뉴칼레도니아 저도 두 번인가 몇 번 와봤지만, 세 번인가 두 번이겠군요. 뭐 스코틀랜드하고 크게 비슷한 건 없는데. 아무튼 새로운 스코틀랜드라는 뜻이랍니다, 뉴칼레도니아가. 근데 풍경이 닮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좀 비슷한 면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글쎄요, 수도가 있는 누메아 쪽에 가면은 조금 비슷한가? 아무튼 오늘 가게 되는 리프 이쪽하고는 크게 뭐 스코틀랜드하고 연관이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칼레도니아라는 이름을 달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도 호주랑 비슷해요. 여기도 이제 결국 푹선장이 발견을 하면서 여기는 또 프랑스가 먹습니다. 여기는 프랑스의 지배를 받아서 상당히 그 프랑스적인 색채가 많이 있죠. 특히 이제 수도 누메 같은 데 가면은 그런 것들을 조금, 언어도 그렇고 간판들도 그렇고 그런 걸 느낄 수 있는데, 여기도 호주처럼 나폴레옹 3세 1800년대 중반에 프랑스를 영으로 선언한 다음에 여기 또 정치범들 일로 보냈대요. 그때 이후로 한 3만 명 정도? 근데 좀 다르죠, 정치범들과 아니면 범죄들, 약간 개념이 아무튼 범죄자들을 보냈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강도나 이렇게 그런 범죄자는 아니고 정치범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만 명 정도로 보냈고, 이게 이제 1800년대 후반에 폐지를 했다고 합니다. 1900년대 중반, 그러니까 우리가 광복 독립을 했을 때 당시 정도에 식민지에서 프랑스 영토로 되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관광업하고, 여기서 니켈이라는 광물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뭐 그 정도? 그게 답니다. 제가 아는 리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역사 이런 것들 뭐 남아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식민지들은 대부분 이렇게 뭐 남미나 아니면은 이런 남태평양 이쪽을 역사가 이제 문자나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기록이 돼 있는 게 별로 없겠죠. 있었으면 벌써 해독하고 했겠죠. 그렇다고 문화권이 가까이 있어서 뭐 이집트처럼 상형 문자를 써도 그걸 해독한다든지, 역사적으로 맞닿아 있어서 전쟁을 하든지 교류를 하든지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예, 여기는 그냥 정복자들에 의해서 역사가 쓰여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알고 있는 거는 쿡 선장, 예, 제임스 쿡, 캡틴 쿡, 예, 선장 이후로 역사가 기록되고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 말씀드리는 동안 네, 해가 떠올랐죠. 이미 많이 떠올랐죠. 근데 어제만큼의 선명한 해를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어제는 밤에 와 그나마 여기보다는 구름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달도 잘 보이고, 또 여기가 남반구잖아요. 북반구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별들, 네, 뭔 별인지는 몰라요. 남반구들에 있는 별들, 하늘의 별들을 그나마 어느 정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어제 저녁은. 네, 오늘은 네, 구름도 좀 껴있고, 대신 육지가 좀 보이고, 네, 근데 되게 평평하죠, 육지들이. 뭐 중간에 이게 화산섬이 아니기 때문에 뭐 볼록 튀어나오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네, 그냥 섬입니다. 그냥 섬. 직접 가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굴곡이 있고 뭐 그런 건 있지만, 네, 그냥 섬입니다. 그렇게 네, 뉴칼로도니아를 또 5년 만에 다시 저는 방문하게 됩니다. 자, 저번에 왔었을 때 이제 수도가 있는 누메아를 갔었고, 또 어디를 갔었냐면 일대팡이라고 진짜 빵같이 생긴 섬이 있어요. 빵섬, 일대팡. 진짜 빵섬이에요, 빵섬. 핀스, 빵. 이렇게. 그리고 여기 리프까지 뉴칼로도니아의 세 군데를 이제 크루즈로 왔는데, 뭐 거의 세 개는 느낌이 비슷하긴 합니다. 네. 그래도 누메아가 여기 수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번화하고 이런저런 시설도 많이 있고 대중교통도 좀 잘 발달되어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리프는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바다 색깔은 무지 이뻐요. 네. 그리고 특히 크루즈 선착장 있는 데 있잖아요. 텐더보트 선착장 있는데 거기 무지 이쁩니다. 그리고 뭐 스노클하기 좋고, 하지만 뭐 별도 뭐 대중교통이라든지 그런 게 별로 없고, 제가 여기서 좀 다이빙 예약 때문에 인터넷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선내에서 인터넷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300분 쓰는데 우라통이 터집니다. 너무 느려요. 필요할 때마다 이제 키고 끄고 할 수 있어서 그건 좋은데, 아주 이메일 답장 한번 하려면 시간이 후딱 가버립니다. 그래서 열불이 나서 또 전송 파일 같은 거 처음 보면 전송 안 되는 것도 있구만. 근데 저는 스노클링 한 다음에 좀 잘 터지는 카페 같은데, 와이파이 잘 터지는 카페가 있나 먼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5년 전 기억에는 찾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때는 아예 포기했었어요. 남태평양 여행하면서 무슨 와이파이야 막 그런 거 포기하고, 하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볼 겁니다. 멀리 있지 않다면 가서 조금 밀린 이메일 송수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되지만 여긴 너무 느리다는 거. 물론 돈을 좀 많이 내서 뭐 무슨 패키지가 있으면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데, 빨라봐야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성질 급한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3G보다 거의 느리다고 보시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느리거나 그러면 난리가 나죠. 느리다고. 그 정도 수준입니다. 어쨌든 첫 번째 기항지 뉴칼레도니아의 리프에 거의 도착을 한 것 같고, 저는 오늘의 모닝
프리뷰는 이 정도로 마치고 조금 더 운동을 하고 아침 식사를 하고 네, 하선 준비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시간이 되면은 그건 담을 거예요. 텐더보트 티켓 수령하는 거 있잖아요. 굳이 뭐 제가 현재 플래티늄 등급이 그거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거다 라는 거를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려고 거기 스피나클 라운지에서 8시부터 오픈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뭐 간단하긴 합니다. 절차는 너네 몇 명 왔어? 몇 명 티켓 주고 끝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 그러니까 한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보고 그리고 하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또 오늘 리프에서의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선과 리프에서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맥이었습니다. 개가 많아요. 여기도 개. 네, 여기도 2마리 더 있죠. 근데 저분들만 따라다녀요. 아이고, 얘 봐라. Local guides over there. Okay. They're coming down. You're welcome. You're welcome.